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차 길들이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바보같이 신차 길들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2부를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신차 길들이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제작자가 의도한 그 엔진이 가진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동시에 이제 수명도 길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첫 걸음이 바로 신차 길들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실제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근데 그 신차 길들이기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이제 그 고출력 차량들이 많은데, 사실 그 고출력 차량이나 저출력 차량이나 뭐 그 같은 구조이고, 물론 그런 어떤 기술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베이스가 되는 구조가 비슷하고 또 같은 금속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출력 차량의 어떤 길들이기 방법을 그대로 저출력 차량에 적용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또 저출력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매뉴얼에 또 그런 길들이기 방법들이 더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신차 길들이기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최소한의 것을 지켜주시는 셈인데, 먼저는 이제 첫 번째로 1600km 이전까지는 그 풀악셀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또 RPM을 4000rpm 이상 올리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최소한의 신차 길들이기는 해주시는 셈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1000km까지가 신차 길들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킬로미터를 쓰지만 외국의 경우는 또 마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1000마일 하면 이제 1600km가 되기 때문에 1600km를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뭐 그 넉넉하게 한 2000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BMW M을 그 신차로 출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km를 타고 이제 센터에서 엔진 오일과 그 디퍼런셜 오일을 신차 길들이기 오일 교환을 해주게 되죠. 참고로 그 2000km 길들이기가 끝나서 풀악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또 RPM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악셀 페달을 조작하실 때 갑작스럽게 확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는 어떤 그런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악셀 페달 조작이나 브레이크 페달 조작은 엔진이나 차에 있어서 좋을 것이 하나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것이 그 악셀을 아무리 갑작스럽게 움직인다고 해도 차가 갑작스럽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운전 습관입니다. 따라서 뭐 외람되지만 그러한 운전 습관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차에는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채널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깊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제 신차 길들이기는 절대 고속도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은 이제 신차를 사서 막 빨리 밟고 싶은 마음에 이제 1000km든 2000km든 이제 빨리 채우기 위해서 지방에 멀리 다녀오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차 길들이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너무 한 그 속력, 그리고 하나의 단수, 또 한 일정한 그 RPM,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신차 길들이기에 있어서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딱 주어진 한 가지 상황에서만 이제 차가 계속 움직이게 되면 엔진이든 미션이든 간에 딱 그 상황에만 맞게 길들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차에게 경험시켜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러 RPM, 또 여러 단수, 또 여러 그런 속도를 차로 하여금 경험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신차 길들이기는 엔진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그 미션도 길들이기에 포함이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셔서 또 여러 단수로 이제 길들이기 한다고 이제 시프트 패드로 막 1, 2, 3, 4 막 뭐 5, 4, 3 이렇게 막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수동으로 조작을 하셨다가 불필요하게 막 이제 킥다운이 돼가지고 RPM이 막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미션의 경우는 속도만 잘 이렇게 조절해 주셔도 알아서 자기가 이제 미션 단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쉬프트 패드는 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만 조절하시면 미션 길들이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신차 길들이기는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시내에서 가다서다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반대로 이제 그 출퇴근 시간처럼 그 공회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신차 길들이기를 하는 것보다 비교적 이제 차가 없는 시간대에 한산한 도로에서 이제 가다서다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사실 그 고가의 스포츠카를 신차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정도의 정성을 쏟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신차 길들이기는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보다 시내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동을 한번 걸었을 때 엔진 오일 온도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시동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앞서 그 공회전 예열 그 영상에서 했던 말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인데 엔진 열이 올라가면서 이제 부품이 이제 팽창함과 동시에 그 엔진 오일 온도도 동시에 이제 그 오일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엔진이 자리를 잡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런 엔진 내부 부품이 팽창해 있고 오일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상태를 경험하게끔 해줘야 나중에 이제 RPM을 막 높게 쏘고 풀악셀을 해도 그 엔진이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차 길들이기를 하는 그 2000km 동안은 시동을 켰다가 금방 끄고 해가지고 엔진도 많이 팽창하지 않고 또 오일 온도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2000km를 주행했다가 아 나는 이제 길들이기 끝났지 하고 이제 어디 멀리 가실 때 막 RPM을 많이 올린다던가 또 뭐 풀악셀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차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좋을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반적인 세단에도 그 냉각수 그 수온 게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온 게이지도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유온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 수온보다도. 그래서 이제 고성능 차량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유온 게이지까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냉각수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온이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힘든 것이 요즘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초반에 RPM을 많이 올려버려서 냉각수 온도를 금방 올려버리거든요. 냉각수는 금방 90도까지 가는데 엔진 오일의 90도까지 가려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냉각수 온도에 플러스 몇 도 하면 오일 온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좀 정확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뭐 유온 게이지가 있는 것이 좋겠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너무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어떤 생활 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주말에라도 한 번씩 이렇게 조금 더 좀 길게 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들이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신차 길들이기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제조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내가 자동차 제조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말이나 다름없겠죠. 그렇게 고집 있게 신차 길들이기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차를 한 번도 구입해보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매뉴얼을 안 보시는 분들이겠죠. 그 구글링을 조금만 해봐도 영어로 된 매뉴얼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차들은 그 워낙에 내구성이 좋게 잘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신차 길들이기를 굳이 뭐 2,000km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신차 길들이기 오일 교환을 해주고 또 오일도 뭐 한 10,000km마다 교환해주고 뭐 이런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꾸역꾸역 잘 굴러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켜준다면 그 차의 컨디션이 오랫동안 신차처럼 유지되는 것 또한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게 차를 관리해 보신 분들은 자기가 관리를 했을 때 차가 어떻게 보답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를 원래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렇게 타시면 되고 관리를 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차량을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날이 풀릴 것 같은데 날이 풀리면 이제 그 292M3나 뭐 997의 어떤 그런 영상들 좀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